자, 그리고 좀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준비됐던 정말 또 핵심적인 정말 따끈따끈한 또 인터뷰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혜룡 경정과 관련한 인터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제 지금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그렇죠. 합동 수사팀이 구성된 데서 굉장히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왜 이제 백혜룡 경정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안녕하십니까? 백경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중에 이렇게 또 전화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합동수사팀을 만든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본론처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수사팀이 지난번 사건을 무마했던 쉽게 말하면 수사 대상자들이 다시 수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백경정님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합동수사팀 출범을 하면서 언론에 백혜룡 수사팀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백혜룡 팀 이렇게 했는데 백혜룡 그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빠져요. 백혜룡이 빠져요. 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그 주체가 대검 마약 조직부인데 거기에 실제로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텐데 그 당사자가 이 사건을 덮은 주역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덮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검찰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합수팀을 꾸려가지고 국면전환을 해서 살아나 보겠다. 다시 검찰의 권력을 유지시켜 보겠다. 이런 기만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풀어가려면 백경정님 생각에는 어떤 단위가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 또는 상설특검 아니면 김건희 특검만 해도 지금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설특검의 구성 이론 가지고는 이 코끼리를 만약에 그려낸다면 코끼리 그려내지 못합니다. 코끼리 뒷다리 정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설특검의 제목이 마약 외압 사건이에요. 그 외압의 당사자가 백혜룡 경정이잖아요. 네. 그럼 백혜룡 경정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나고 심각한 사건을 구석구석 세밀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검찰은 최소 저만큼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실체를 밝혀내려고 하겠습니까? 덮으려고 출범한 건데, 그래서 이 상설 특검법만으로는 힘들다.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특별검사가 예. 출범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라 공직자 신분이니 그 강한 목소리는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정님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74kg가 왔고 또 백경정 말씀으로는 300kg까지 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큰 범죄 행위가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고 국내에서 한국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좀 지휘했던 수괴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모든 안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뭐 용산이었고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았던 것은 단순하게 이 사건의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도 보십니까? 오늘 이번에 합동수사팀 출범이요? 합동수사팀 출범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과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가려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들이 벌여놓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단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형식적으로 그냥 몇 사람 잘못된 거를 그냥 사법 처리하는 수준으로 일단 덮기용 수사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사건으로 취급하지는 못할 거고요. 예. 사실관계가 분명하니 일단 경찰 지휘부를 희생양을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 지휘부를. 네, 경찰 지휘부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이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어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예. 검찰 권력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 지휘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몸집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되면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응원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의 이 엄청난 사건을 스스로 덮고 특수 직무유기한 사건들이 그 검찰 지휘부가 모두 동원된 그 사건이 묻히게 되고 그들이 수사한다고 말해놓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다고 말해놓고 기소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통제합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검찰이 결국 경찰에게 다 이 사안의 모든 책임을 일단 떠넘기기 위해서 의도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해가 이제 잘 됐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